안녕하세요. 감림입니다. 오늘은 간호학과 만학도 Q&A 2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간호학과 생활에서 아이패드가 꼭 필요한지 이런 간단한 질문에서부터 현역 친구들과 나이 차이가 느껴지는지, 그리고 성적 관리, 교직 기수, 아르바이트 하며 간호학과 생활이 가능한지 등등 제가 지금 1년 반 정도 간호학과를 다니면서 느꼈던 그리고 경험했던 현실적인 이야기들만 모아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고고. 아이패드가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교수님이 올려주는 PDF 파일을 그냥 다운받아서 들고 다니면 되고, 전공책이나 여러 가지 책들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되니까 큰 장점이 있었고,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는 필기하는 거나 그런 거는 전부 아이패드로 했고, 따로 공책을 사서 공부해보진 않은 것 같아요. 또는 전공책에다가 직접 적으면서 했지, 노트를 사서 이제 필기를 한다든지 그런 거는 전부 아이패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꼭 아이패드가 필요하냐? 그러면은 그건 아닙니다. 저도 만약에 돈이 많이 모자랐거나 예산이 조금 부족했으면 아마 구매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교수님이 올려주시는 파일 같은 거는 그냥 학교 도서관 가서 프린트 하면 그만이고, 물론 조금 양이 많겠지만, 네. 아무튼 프린트 할 수 있고, 저도 아무래도 손으로 쓰면서 공부하는 게 조금 더 익숙했던 그런 세대고, 아이패드 사용이 조금 어려운 세대였어가지고 처음에는 저도 아이패드 적응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거든요. 그래서 나는 필기를 할 때 무조건 손으로 써보면서 뭐 연필에 그런 사각사각 소리를 내면서 쓰는 걸 좋아한다, 이런 분들은 오히려 아이패드보다 그런 쓰면서 공부하는 게 훨씬 집중이 잘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아이패드가 있으면 그래도 막 그림을 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진짜 너무 많은 그런 프린트를 할 필요 없이 그냥 영이야. 어깨가 이제 프린트랑 책을 다 가지고 다니면 조금 아플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어차피 학교에 있는 사물함을 이용하면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 꼭 필요하냐? 그러면 아닙니다. 굳이 사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컴퓨터는 근데 있는 게 좋아요. 컴퓨터는 이제 과제나 할 때 필요해서 컴퓨터는 있으시면 좋고, 노트북 있으시면 좋고, 아이패드는 필수는 아닙니다. 그냥 조금 더 힘이 덜 들게 한다. 네, 그 정도입니다. 두 번째 질문. 현역들과 나이 차이가 느껴지는지, 친구 사귀는 건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일단 입학을 할 때는 어차피 저는 간호학과를 졸업하는 게 목적이어가지고 친구를 사귈 마음은 크게 없었는데, 간호학과에는 진짜 되게 다양한 나이대 분들이 계세요. 제 나이대는 물론이고, 저보다 더 많은 언니 오빠들부터 교수님보다 나이가 많으신 어머니 또래 분들도 계셔가지고 저도 처음에 조금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막상 들어가 보면 크게 개의치 않는다. 별로 이렇게 걱정을 크게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일 것 같고, 그 중에서 이제 자기가 마음 맞는 분들 다 이렇게 친구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저랑 동갑인 친구를 만나가지고 친구로 잘 지내고 있고, 그 외에도 뭐 몇 살 차이 나는 언니 오빠들이랑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뭐 조별 과제나 아니면 이제 반에서 같이 이야기할 경우에 현역인 친구들과 말을 하는 경우가 당연히 있겠죠. 네, 당연히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 친구들도 그냥 워낙 간호학과에 저보다 더 나이 많은 분들도 많고 해서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조금 이렇게 막 너무 어색하게 지내고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서로 피해 안 주는 선에서 잘 어울려서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웃긴 썰이 하나 있는데요. 저만 웃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현역 친구들하고 뭐 조별 과제인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이야기할 자리가 있어서 같이 이렇게 저랑 이제 현역 친구들 2명 이렇게 해서 총 3명이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저 빼고 나머지 둘은 20살 아니면 21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셋이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평소에 그 유튜버 햇주님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흉내를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막 에헷, 약간 이런 거, 대헷 이런 거 많이 따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있을 때 그냥 그게 제 말투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현역 친구들이랑 얘기하는데, 이제 원래 제 말투대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에큐, 막 대헷 이런 걸 그 친구들 앞에서 했는데, 이제 그 친구들 동공이 한 2초 정도 제가 떨리는 걸 좀 봤거든요. 약간 그 2초의 적막함이 정말 무서웠던 기억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좀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제 진짜 20살 친구들한테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근데 28이면 8살 차이가 이제 저희 나이쯤 되면 별게 아니잖아요. 근데 20살 친구들한테는
28이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내가 진짜 누나 언니로 보일 수도 있겠다 해서 그 눈빛을 느끼고 난 뒤로는 현역 친구들 앞에서는 좀 그 햇주님 성대모사를 조금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다는 점. 세 번째 질문. 간호학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가 가능한지 이것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궁금했거든요. 일단 저는 아르바이트를 학교 다니면서 학기 중에 계속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부모님의 도움을 하나도 받지 않고 제가 학비, 기숙사비, 생활비 이렇게 다 벌어서 생활하는 입장이었어가지고 네,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일단 간호학과 들어오기 전에 회사 생활 했던 그 모아뒀던 돈으로 학비는 해결을 했고, 그다음에 기숙사비는 학자금 대출에 생활비 대출을 받는 걸로 이제 하고 있었고, 아니면 이제 여유가 되면 그냥 내기도 했는데 보통 생활비 대출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생활비는 제가 벌어놨던 돈이나 아니면은 그날 이제 비상금 제외하고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벌었는데, 아르바이트는 솔직히 1학년 때는 진심 가능합니다. 1학년 때는 교양 수업 위주로 많이 듣기도 하고 시간표 자체가 조금 널널하기 때문에 주말이나 아니면 평일에 아마 공강이 하루 정도는 꼭 날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금공강이다 이러면 금토일, 아니면 월공강이다 이러면 토일월, 이런 식으로 공강이 하루만 있어도 한 3일 정도 충분히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에 15시간 이상으로 요즘 하는데 알바를 시켜주시는 곳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 14시간? 뭐 주말에 7시간씩 2번, 아니면 뭐 4시간씩 3번 이런 식으로 주 3회 해서 그냥 딱 진짜 용돈벌이 할 정도로만 아르바이트를 하기에는 시간이 1학년 때는 정말 무조건 가능하고, 2학년 때는 제가 2학년 1학기까지 다녀보니까 좀 어렵긴 했어요. 제가 1학년 때를 생각을 하고 2학년 때도 이제 아르바이트를 주에 15시간 이하로 한 14시간 이제 꽉 채워서 했는데, 평일에 7시간씩 2번, 월화 7시간 2번 이렇게 했는데 생각보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바로 아르바이트를 가서 기숙사 들어오기 직전까지 어쨌든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거니까 시간이 확실히 모자라다고 느껴졌고, 그래서 성적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1학년 때는 이제 주 3일 정도 아르바이트를 꾸준히 하시고, 그다음에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1학년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는 할 게 정말 없거든요. 뭐 토익을 미리 준비하셔도 되긴 한데 어차피 토익 만료 기간이 있으니까 2학년, 3학년 때부터 토익을 공부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뭐 물론 미리 해놓으면 좋죠. 그래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1학년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는 시간이 많이 있는 편이어서 1학년 방학 때 이제 바짝 돈을 벌어 놓으시고, 이제 1학년 학기 중에는 금, 토, 일 아니면 뭐 토, 일, 월 이런 식으로 주 3일 정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저같이 2학년 때, 3학년 때도 꼭 아르바이트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일단 방학 때는 무조건 돈을 바짝 벌어 놓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학 때는 무조건 풀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돈을 좀 벌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학기 중에는 15시간 이제 이하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그것도 쉽지는 않은데 필요하신 분들은 그런 식으로 아르바이트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마 2학년 때까지는 학기 중에 15시간 이하로 해서 아르바이트를 할 것 같고, 3학년 때부터는 아마 실습이 있을 거라서 정확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되면 이제 다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공유를 드릴게요. 근데 결론은 2학년 때까지는 아르바이트 가능하다. 네. 그리고 네 번째, 간호학과의 과제량, 시험 공부량은 어떤지 이것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정말 많습니다. 네. 일단 과제 같은 경우에는 교양은 이제 교수님마다 다르고 과제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서 제외하고, 간호학과에 대한 이제 과목만 말씀드리면 한 과목당 하나에서 3개 정도는 과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 과제가 그냥 개별 레포트인 것도 있고, 뭐 조별 과제인 것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뭐 그림 그리는 것도 있고, 뭐 정리하는 것도 있고, 그건 좀 다양해가지고 교수님마다 다른데, 보통 한 과목당 하나에서 2개? 3개? 정도는 있는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또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요.
과제를 이제 교수님들도 뭐 배운 게 있어야 과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개강하고 2주 지나서 과제가 한 개 나오고 그 다음에 또 1주 지나서 과제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과제를 주니까 그 과제를 끝내려고 막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보면 시험을 보고 있고 어느 순간 보면 종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갑니다. 그거는 장점. 그리고 공부량은 어떤지 이것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다른 이제 대학 전공에 비해서 많아요. 이제 책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2학년 2학기 때 배워야 될 과목이라서 미리 전공책을 구매했거든요. 근데 이거 성인간호학이죠. 이게 두께가 이렇게 됩니다. 두께 보이세요? 거의 한 8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 과목이 이거예요. 한 과목이 이거고 이거에 대한 또 실습을 하고요. 실습 과목이 있고 실습도 일주일에 한 4시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학기 때는 2시간 했는데 2학기 때는 4시간 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것도 다른 과목 책을 구매했는데 이거는 이만해요. 그러니까 다 이만해요. 그러니까 전공책은 이만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만한 게 기본이다. 근데 이제 이거를 한 학기에 거의 다 나가요. 그러니까 반절 잘라서 나갈 때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전부 나갈 때도 있는데 보통 한 학기에 저 책을 다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기 안에서도 꼭 필요한 거 중요한 건 다 훑고 넘어가, 그러니까 다 짚고 넘어가고 다 공부를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건너뛰거나 조금 빠르게 배우는 부분이나 아니면 교수님이 뭐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안 합니다, 뭐 시험 때 이게 나옵니다 안 합니다, 뭐 이 정도로 찝어주시긴 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다 훑고 지나가긴 해가지고 저거를 공부를 한 과목당 한 개씩 저렇게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많아요. 공부량은 각오를 좀 하고 오셔야 돼요. 과제도 그에 상응하게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2주에 한 번씩 쪽지 시험 볼 때도 있고요. 아니면은 레포트 제출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조별 과제 할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성적 관리 어떻게 하는지랑 교직 이수에 관련해서인데요. 일단 제 성적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됩니다. 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학년 때도 조금 제 체력이랑 스케줄 이런 거를 고려하지 않고 저를 너무 믿어가지고 아르바이트를 좀 많이 하는 바람에 조금 더 했거든요. 15시간 조금 더 해서 체력 관리를 조금 실패했어요. 그래서 성적이 조금 떨어졌어요. 근데 1학년 때는 어쨌든 교직 이수를 원하시면 4.2 이상으로는 성적을 맞춰 놓으시는 게 아무래도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서 교직 이수에 생각이 있다 이러면은 4.2 이상은 무조건 맡으시는 걸로 추천드려요. 저는 1학년 때 성적이 4.18인가 4.189? 4.19? 이 정도였는데 제가 진짜 거의 막차 문 닫고 들어간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방학 동안 결과 나오기 전에 엄청 마음을 막 졸여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1학년 때는 무조건 4.2점 이상을 맞는다고 생각해 주시고 공부를 해주시면 되고, 성적 관리 방법은 이게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전공이 책이 엄청 두껍잖아요. 그래서 저거를 다 보고 다 내가 읽고 다 이해하고 다 외우고 넘어가는 건 솔직히 불가능해요. 그래서 교수님이 허락을 하신다면 교수님 수업을 하실 때 녹음하는 거 정말 저는 강추드리고, 그 녹음한 거를 계속 들어보시면서 교수님이 어디서 강조를 했고 어디서 중요하다고 했고 그런 부분을 줄을 다 치면서 그 줄 친 부분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지 그나마 시험 보는 그 내용을 줄여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면 시험 공부가 안 끝나요. 이게 한 과목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과목이 있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교수님 말씀을 녹음해놨다가 어디가 중요한지 체크를 하고 그 중요한 부분을 내가 요약 노트를 만들어서 공부하는 방식으로 저는 그렇게 많이 했고, 그게 제일 효율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녹음을 안 하는 친구들도 제가 봤을 때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수업 시간에 정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정말 집중을 해서 교수님이 어디 중요하다 말했던 부분 다 별표 치시고 그거를 이제 자기가 요약해서 만들어서 이제 그것만 보면 되게끔 하는 게 아무래도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교수님이 어쨌든 문제를 내시는 거니까 그래서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원래 좀 말이 많은 편이어가지고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더 찍으면 너무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혹시 다른 내용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꼭 답변 받고 싶은 게 있다 하시면 언제든지 댓글 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댓글 남겨드릴게요. 그럼 오늘 Q&A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